경기에서 나타난 우려스러운 현실은 중국 축구에서 폭력적인 플레이를 조장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는 중국 축구의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선수들, 특히 한국의 스타 선수 손흥민에게 위험을 초래합니다. 손흥민을 향한 이러한 목표 지정은 건강하지 못한 경기 전략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폭력을 목표 달성 수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기 환경에 대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는 스포츠에서 경쟁 정신이 모든 선수들의 존중과 안전을 유지하는 틀 안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곳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의도적인 신경전에 절대로 말리지 말아야 할 클린스만호다. 말리지 않으려면 선제골과 압도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9일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별리그 C조 2차전 중국전을 치르기 위해 결전지는 선전에 입성했다. 중국 남부 도시 중 광저우 다음으로 큰 대도시고 홍콩과도 가까워 개혁, 개방의 이미지로 잘 알려진 선전이다. 대표팀 입성에서 유럽 축구를 좋아하는 중국 팬들이 대거 환영 인사를 나왔지만 경기장에서는 180도 달라진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가 살아서 선전으로 복귀한 중국이다. 지난 16일 태국 원정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돌아왔다. 최근 태국의 고전을 면치 못했던 상황에서 승리라 더 그렇다. 내용으로 보면 압도적인 경기는 아니었다. 볼 점유율 38%, 마이너스 62%, 슈팅수 8대 17, 유효 슈팅 2대 4, 코너킥 5대 7, 패스 횟수 304에 514 등 주요 공격 지표에서 밀렸다. 하지만 중국은 거친 경기력으로 파울과 경고를 감수하면서도 승리했다. 파울 수는 17대 5, 경고 4대 0으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플랫3, 3백, 수비의 중심 장린펑, 상하이 하이강, 은 전반 19분 만에 경고를 수집했다. 태국의 체격이 다소 작은 것은 활용에 압박하다 상대에게 파울을 범했다. 장린펑은 과거 ACL에서도 전북 현대, FC 서울전에 등장해 팔꿈치를 사용해 파울을 일삼았다. 도전적인 수비수라 스피드가 좋은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 황희찬, 불버햄턴, 이나 왕성하게 공간을 창출하고 이동하는 이재성, 마인츠 05,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이 적절히 기지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경기가 팽팽하면 벤치에서도 신경전을 마다치 않는다. 태국전에서 2대1로 앞서가던 후반 40분 12가 붙자 벤치에 있던 후보 골키퍼 왕달레이, 산둥 타이산, 이 말싸움을 걸다 경고를 받았다. 확실한 제압을 해준다면 문제가 될 경기는 아니다. 2019년 1월 아랍에미리트, UAE, 아부다비에서 열렸던 아시안컵 본선에서도 전반 12분 만에 황의조, 노리치시티가 페널티킥으로 골망을 갈랐다.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 이 볼을 잡고 수비수를 제치는 과정에서 걸려 넘어져 페널티킥을 얻어 경기를 쉽게 풀어갔다. 물론 편한 경기는 아니었다. 황의조는 볼 경합 과정에서 상대의 거친 동작에 목에 상처가 가 피를 흘리며 경기를 뛰었다. 그래도 골대를 강타하는 슈팅을 보여주는 등 능력껏 경기했다. 후반 6분 손흥민의 코너킥을 김민재, 바이에른 미넨, 가 머리로 받아 넣었다. 흥미롭게도 김민재는 2019년 12월 부산에서 열렸던 동아시아 축구연맹 GAFF E-1 챔피언십에서도 전반 13분 골망을 가르며 1대 0 승리에 일조했다. 전반 12분 만에 골이었다. 주세종, 대전 하나시티즌, 의 코너킥을 김민재가 머리로 해결했다. 지난해 일본 나고야에서 열렸던 E-1 챔피언십은 주천재의 자책골에 권창훈, 수원 삼성, 조규성, 미트윌란의 득점을 더해 3대 0으로 이겼다. 경기 운영만 제대로 하고 밀집 수비를 깨는 인내심을 싱가포르전처럼만 보여주면 기대하는 중국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 참사로 불린 2017년 3월 중국 창사에서 0대1로 패했던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의 아픔도 냉정하게 갚아줘야 한다. 손흥민과 이순민, 광주FC를 제외한 전원이 국가대표나 ACL 등으로 중국 원정 경험이 있다. 심리무장을 잘해 중국의 도발에 말려만 들지 않으면 주도권을 갖고 경기를 풀어갈 힘을 얻게 된다. 오늘 우리는 함께 토트넘 호스퍼의 예상치 못한 발전을 탐험할 것입니다.
기 클럽은 에릭 다이어와의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 언론의 최신 정보에 근거하여 우리는 곧 있을 이적 시장의 뒷이야기에 여러분을 더 가깝게 데려갈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구독을 누르고 알림을 켜서 우리의 모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이제 다이어 이후에 토트넘은 그의 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인물들을 누구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그리고 토트넘에 다가오는 결정들이 새 시즌에서 이 팀을 어디로 이끌지에 대해 함께 더 깊이 분석해 봅시다. 이 비디오에서 바로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언론 매체를 통해 전해진 뉴스에 따르면 토트넘 하트스퍼 FC는 중앙 수비수 에릭 다이어와의 결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팀토크. 영국의 신뢰할 수 있는 축구 정보 매체를 인용하면 다니엘 레비, 토트넘 하트스퍼 FC의 미국 출신 회장은 다가오는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에릭 다이어를 매각할 계획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팀은 이미 3명의 잠재적인 대체 선수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토트넘 하트스퍼 FC는 올해 시즌을 새로 임명된 감독인 엔제 포스테코글루가 이끄는 체제 아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 다이어는 이 새로운 체제 아래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오랜 동안 팀의 중심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키 판더펜 및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파트너십에 밀려나오게 됐고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개막 이후 10경기에 아예 출전하지 못한 다이어는 그의 상대적으로 느린 움직임이 전술에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판더펜이 부상을 당하면서 다이어는 팀에 필요한 상황에서 2경기에 출장하게 되었다. 팀토크의 보도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판더펜의 부상으로 다이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전언이 있다. 이해해야 할 점은 다이어가 토트넘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찾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팀토크는 미러라는 매체를 인용하여 다니엘 레비 회장이 다이어를 무료로 잃고 싶지 않아 내년에 1월 이적 시장에 매각을 시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바이에른 뮌헨, 유벤투스, 에즈 로마와 같은 유럽의 가장 주요한 클럽들이 다이어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이 가장 집중해야 할 주제는 에릭 다이어의 대체 선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팀토크는 토트넘이 다이어를 판매하기 전에 적절한 대체 선수를 영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본머스 축구 클럽의 로이드 켈리가 대체 선수 후보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 플레이어에 대한 이적료는 약 2,500만 파운드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팀토크는 또한 갈라타사라이의 빅터 넬슨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관심사로 보고되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의 전략적 선택은 팀의 미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많은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